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를 확정할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된다고 봐야죠. 하겠죠. 예. 대부분 법무부에서 그 사전에 먼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혹시 뭐 번복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당초에 저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정도에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급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른바 이 사면 복권 카드가 결국 예. 김경수의 복권 카드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인 변고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대체제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친문과 친명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인사를 빨리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1년, 2년보다 1년 앞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까지 빨리 결정할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뭔가 정치적 포석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치적 포석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네.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리스크 대 리스크의 대결에서 그 포석으로 김경수에 대한 그 정치적 복권을 네. 고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안 할 도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법무부 산하의 사면복권 뭐 심의위원회에서 네. 상신을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최종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뭐 그런 전례가 뭐 많지 않은 걸 떠나서 이미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개화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공개화했다라고 봅니다. 예, 지난 예, 주말에 본인의 핵심 측근들 워딩으로 조선일보 1면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들이받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서 주춤하고 물러선다. 그 선택지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그냥 닫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갈등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김경수 복권은 없던 일로 하지. 이 선택은 정치적으로 내리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네. 밀리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거는 마침표는 너무나 확실해졌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왜 이렇게 발끈하는가. 아마 1대1 구도에선 본인이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단면을 그때 국회 나와서 이거 불체포 특권 이거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장광설을 막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한데 자기 확신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한테 지금 1대1 구도에서 어떻게든 강대강으로 치닫고 가면 그 길은 나한테 열리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3의 변수가 난데없이 김경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일 때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건 지금이랑은 결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본인이 사인했던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 네. 장관일 때는요. 앞뒤가 맞지도 않은 측면이 있고 지금은 본인 당대표는 그냥 디딤돌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디딤돌에 있어서 내가 대권 가도로 가는데 이건 나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걸 의도한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김경수 전 지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을 왜 풀어주는 거야? 이런 격분이 있어서 나는 반댈세라고 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혼자 꿈꾸는 거지. 혼자 꾸는 꿈이에요? 네, 꿈이야. 예. 누구든 꿀 수 있는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는 한때 대권과도 1등이었는데 맞네요. 왜 사라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3년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뭐 내가 갈 수 있다느니 뭐
그 정도 내공으로 어떻게 견딥니까 3년을. 그러니까요. 3년이 너무 길겠어요. 그분도. 당 대표 네. 하시면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국민 통합적인 언행과 그다음에 국민들 상대로 정치를 해서 본인이 득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3년 뒤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요? 아 그렇죠. 원래 당 대표의 자리라는 게 원래 임기가 2년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 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임기가 예. 보장된 자리가 늘봄이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 뭔 지금 3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꿈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내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야권 분열용 카드로 꺼내든 게 여권 분열용인가 했더니 하루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는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허니문이 끝났다. 이제는 싸움뿐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언제 허니문이 있었어요? 아주 잠시. 아주 잠시 네. 없었죠. 그건 허니문은 없었다. 허니문인 척 한 거지. 잘못됐네. 예. 척 한 거죠. 척. 척. 예. 허니문 척. 왜냐하면 네. 대통령으로서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선출이 됐는데 네.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고 당원들도 보니까 바로 다음 날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 선출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낙선한 사람들까지 맞아요. 전직 지도부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긴 했는데 n분의 1로. 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신임 당대표 되면 딱 이렇게. 대부분 선출직에다가 그다음에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정도가 임명이 되면 예. 한 3, 4일 후에 예. 전격적으로 불러서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네.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렇죠. 이래서 힘을 딱 실어주는 게 보통의 네트워크이 분위기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독대도 없었다. 뭐 그게 뭐 힘실어 주는 거냐 막 이러니까 일주일 뒤에 비서실장과 당대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대통령은 의지를 다 표명을 했어요. 다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 얘기 해석을 잘못한 거지. 그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걸 안 하고 진짜로 그걸 액면대로만 듣고 하려고 하니 비서실장까지 내려 보냈는데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 통영 딱 가서 뒤에 같이 딱 쫙 정점식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뒤끝 휴가? 뒤끝 장면? 그 작년. 그런데 언제 허니문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전당대회 때부터 떨어뜨리려고 문자 다 밝혀내고 밝혀내고. 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허니문은 없었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드네요. 그날 네. 바로 직후에 낙선자들까지 함께해서 예. 자리 배치를 했을 때 보통은 그래도 여러 명이어도 당 대표랑 약간 이렇게 1대1로 마주 앉게 자리 배치를 그렇죠. 하는데 약간 시선 분산되게 삼각편대로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한동훈, 여기 추경호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예. 꼭 이렇게 내가 너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앉지 않는다라는 이 자리 배치 삼각편대도 이제 인상에 남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사실상 뭐 일심동체 비슷하게 동지적 관계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권력 앞에서는 상극으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요. 왜 지금 MB를 초청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이다. 야당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무슨 결심을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뉴라이트의 완결판이네. 뉴라이트의 거두. 예. 제왕. 이명박 선생님. 예, 아니 제왕. 그러니까 MB 대통령 때 가장 활발하게 번성했죠. 번성했던 네. 세력이 뉴라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MB 시즌 2에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분들이 MB 시절에 뭔가를 했던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특히 김태효 안보실 2차장. 예.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동관 등 그렇죠. 해서 다 MB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의원들도 장제원 등 예. 다
MB 때 중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이 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뉴라이트, 네. 예, 건국절, 예? 오죽하면 8.15 광복절에 광복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아유, 이런 상황까지 두동강 났어요. 두동강. 생길 정도로 그 인사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의 완결판이다. 예? 왜 이 시기에 MB를 불러서 관저에서 예. 식사를 하냐? 나는 납득이 좀 안 돼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니까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8.15 앞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예? 어떻게 저는 국민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선언 아닌가 싶은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도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정말 초유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복회장이 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고 하질 않나. 네. 그리고 광복회 행사에 처음에는 오찬을 그 나중에는 이 행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네. 뉴라이트 인사들 내가 뉴라이트가 아니다. 김영석 씨 이러고 있어요. 네. 독립기념관장. 그런데 가관이에요. 정말 참담함을 껴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본의 식민이었기 때문에 광복이 없다라는 취지를 또 면접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올바른 역사관으로 방치일까요? 이용했달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밥을 먹는다. 8.15의 목전에 나는 내 갈 길 간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맞다. 그리고 뭐 48년 8.15 이런 거 청와대 용산에서 이야기한 적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국민의 어떤 이런 인식과는 너무 괴리가 된 걸 어제 그냥 식사 자리가 그냥 한 상징적인 단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 김영석 신임관장 문제로 정말 여론이 두동강이 나는 건지 제가 보기엔 두동강이라기보다는 9대1 정도로 대통령이 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역사 논쟁에서는. 아니 뭐 대통령이 9대1로 지긴 했지만 네.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논란으로 예. 최혜병 특검도 사라지고 김건희 특검도 사라지고 뭐 이념 논쟁이야. 득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친일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구나.